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식스 이혜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효가 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장중에 나스닥도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낙폭을 키우기도 했지만 다시 상승으로 전환된 뒤 나스닥만 오른 오늘 하루, 특히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가 흐름을 경신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이 나스닥 안에서 이 반도체의 역할이 컸습니다. 반도체 트럼프 대통령이 100%의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어제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미국 내 투자를 잘 이루게 된다면 관세를 피해갈 수 있다라고 전한 바 있죠. 그와 관련한 반도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TSMC가 오늘 큰 폭으로 올랐고요. 또 오늘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가 흐름을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소식 준비했고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를 뒤흔들었던 가장 큰 이슈는 연준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점일 텐데요.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월러 이사, 그리고 쿠글러 이사의 후임으로 지명이 된 스티븐 미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인물까지 거론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연준의 금리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맛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S&P 500 기업들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82%의 기업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혼재되는 가운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고 있는 뉴욕 증시 소식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기대감과 우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재료들이 있었던 간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시죠. 3대 지수 결국에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가 0.4%의 플러스권 6,340포인트 선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터치하는 움직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출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였죠. 반도체 관세율을 100%로 부과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에 부담을 줄 만한 소식이었음에도 시장이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을 했던 데에는 미국 안에서 제조를 하거나 생산을 한다면 관세율은 0%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한 안도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는 장중 한때에는 1% 정도의 플러스권까지도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8월 들어서 처음으로 장중 기준 최고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중에 이렇게 전부 다 하락으로 반납이 됐었던 데에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이 바로 8월 7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상호관세 부과 시작일이 되겠습니다. 관세율은 국가별로 적게는 10%, 많게는 41%, 한국의 경우에는 15%로 책정이 되고요. 오늘부터 부과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투심이 꺾이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차기 연준 구성 멤버들과 관련해서 중요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던 간밤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되겠는데, 우선 트럼프 대통령 쿠글러 이사의 후임으로 스티븐 미란을 지명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트럼프 1기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과 긴밀하고 가깝게 협력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지닌 인물이다 보니까 앞으로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을 조금 더 자극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차기 연준 의장이 그렇다면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도 상당히 높은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현재 백악관 정부 내에서 연준 의장 후보로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라는 소식 역시도 블룸버그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 월러 이사 역시 트럼프 1기 때 임명을 받았고요. 최근 연준 안에서 금리 인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스티븐 미란 지명 소식이 들려오면서 막판에 지수가 다시금 낙폭을 좀 지원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점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번 주에 대규모 국채 입찰이 여러 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30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된 가운데 수요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수익률이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10년물, 20년물, 30년물 금리가 일제히 소폭의 상승세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들의 분위기를 확인해 보시죠. 일단 애플, 오늘도 가장 두드러지는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어제에 이어서 미국 안에서 1,000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점 투심을 자극하고 있고요. 오늘의 경우에는 3.2%의 플러스권을 가리키고 있죠. 아이폰과 맥북에 들어가는 고성능 칩 대부분은 현재 TSMC가 그 파운드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안에서 생산을 한다면 반도체 관세율 0%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이 관세 부분에 있어서 애플이 부담감을 크게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이 점도 애플의 투심을 살리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 밖에 반도체주들의 표정을 살펴보자면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의 주가가 0.8%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터치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지금 반도체 섹터 내에서 유일하게 하락불을 강하게 켜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인텔이 되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의 CEO는 즉각 사임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한 영향이었습니다. 과거 대중 수출 통제를 위반했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요. 주가는 3% 가까운 마이너스권, 그리고 AMD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이틀 연속 하락했던 바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우려를 떨쳐내면서 5.7% 반등을 도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헬스케어 sek터 내에서 일라이 릴리의 주가가 14%대나 급락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크게 빠진 건데요. 사실 2분기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죠. 다만 문제가 됐던 것은 현재 릴리가 개발 중인 그리고 이제 미래의 주요 파이프라인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후기 임상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임상 결과 체중 감량률이 11.2%에 그쳤는데요. 시장에서는 15% 정도의 감량률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실망을 안기면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락세를 연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일라이 릴리의 임상 데이터가 실망스럽게 나오자 같은 경쟁 약물, 그러니까 경구용 비만약을 개발 중인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7%대 반등하는 엇갈린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실적을 전했던 또 다른 종목으로는 이쪽에 위치해 있는 원자력, 전력망 관련주들이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리고 비스트라가 있었고요. 나란히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지금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다만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급등한 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0.6% 소폭 쉬어가는 모습,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비스트라의 경우에는 3%대의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주요 종목들 이슈 묶어서 확인해
함께 보시죠. 오늘 엔비디아의 투심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던 또 하나의 소식, 골드만삭스의 목표가 상향 뉴스였습니다. 27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수치는 457억 달러의 매출액에 1달러 정도의 EPS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이렇게 이미 높은 상황인데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그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고 또 레이즈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향후 전망, 중국 시장, 그리고 총 마진율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나와줘야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아갈 수 있다는 의견이 되겠고요. 현재 목표가는 기존의 185달러에서 이제는 200달러까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0.8% 플러스권 가리키면서 180달러 선을 돌파한 채 거래를 마칩니다. 다음으로는 앱 러빈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실적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렸는데 애프터마켓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런데 오늘 정규장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양새였습니다. 하루 만에 실적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어제 발표됐던 실적에서 순이익이 164%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바가 있었고요. 조정 에비타가 10억 2천만 달러, 마진율이 81%에 달했습니다. 앞으로도 광고 중심의 고성장 전략을 유지하겠다라는 CEO의 발언까지 전해지면서 현재 실적 미래 개선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앱 러빈의 주가는 종가까지도 상승 탄력을 키워가면서 12% 가까운 플러스권, 오늘 하루 동안의 상승분은 46달러에 달합니다. 437달러 선을 뚫어내면서 거래를 마칩니다. 다음으로 AMD의 주가 반등의 이유,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의 수출 통제를 일부 해제했다라는 소식이 오늘의 반등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 해외에서 수입되는 반도체들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날 발표된 실적, 그에 대한 실망감, 그에 따른 급락분을 일부 만회하면서 오늘 주가는 5.7% 뛰어오른 172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실적을 전한 기업들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음성 AI로 유명한 사운드하운드 AI가 되겠습니다. 음성 AI에 대한 이 고객 응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비자들 그리고 기업들의 반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사운드하운드 AI의 경우에는 원래 식당들을 중심으로 고객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중소형 기업들 그리고 대형 기업들로까지 고객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고객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매출액 자체도 잘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12.6%의 플러스권 가리키면서 12달러 선을 뚫어내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미국 안에서 아주 핵심적인 히토류 수혜주로 부상하는 종목이죠. MP 머티리얼즈도 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히토류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겠다라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서 MP 머티리얼즈 그 수혜를 톡톡히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GM과도 히토류 자석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바가 있었는데 이런 다양한 계약 소식들이 전해진 덕분에 실적이 잘 나와주면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7% 가까이 급등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국내 투자자분들의 관심도가 높을 만한 종목들 가운데서 로켓랩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의 실적이 장 마감 후에 전해졌습니다. 일단 로켓랩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을 이뤄냈고요. 그러면서 1억 4,400만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총 이익률은 650bp의 급증, 그러니까 무려 6.5%포인트나
역시나 늘어나게 된 거고요. 이렇게 마진이 좋아질 수 있었던 데에는 계약 건수 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골든돔 프로젝트에 개입이 되면서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실적 발표 직후에는 주가가 급등으로 반응하는 순간도 있었으나 현재는 이 실적 결과를 좀 가늠하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1%의 마이너스권. 다음으로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매출액이 810만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지난 분기 대비했을 때 무려 710만 달러가 급증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테지로 따진다면 QOQ 기준으로 한 80% 이상의 매출 상승률을 기록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무래도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는 4.6%가량의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죠. 장전의 실적을 내놨던 양자 컴퓨터 기업으로는 D-Wave 퀀텀이 있었습니다. 매출 증가폭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매출액은 2,070만 달러로 발표가 됐고요. 전분기와 대비했을 때 대폭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가이던스의 상단도 15%가량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나 손실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8센트가량의 주당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시장에서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손실폭을 기록한 것이 되겠죠. 얼마 전에 실적을 전했던 양자컴 대장주인 아이온큐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매출액은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적자를 극복하는 것,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것, 양자컴퓨터 기업들에게 남겨져 있는 핵심 과제가 되겠습니다. D-Wave 퀀텀의 주가 2.3%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이 미국의 우주기업에 해당합니다. 로켓과 달 착륙선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올해 3월에는 성공적으로 달 착륙을 시키면서 이 미국 안에서 혹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크게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공모가 45달러 대비 50% 이상 급등한 70달러 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마감 기준으로는 상승분을 좀 반납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34%의 폭등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 정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제 8월 7일자를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대중관세가 90일 연장 가능성 높다라는 발언, 러트닉 상무장관의 입에서 흘러나왔고요. 자, 그런 가운데 연준의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채 입찰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속적으로 부진한 수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0년물 원래 장기물 자체가 인기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닙니다만 부진한 수요가 또 한 번 확인이 되면서 수익률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이 되면서 미국 증시에도 전반적인 하락 흐름이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22만 6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장기 실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업 데이터 어떻게 나왔는지도 역시 잠시 후에 그림과 함께 살펴보시죠. 401k 퇴직연금 계좌에 사모펀드, 부동산, 디지털 자산의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이로 인한 파급 효과들 어떤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 사이에 회담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가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WTI 원유 선물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0.7% 내린 63.8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매크로 한판 짚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연준 내에 불고 있는 새 바람, 어떤 인물들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사람이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연준의 한시적 이사직을 맡게 됐고요. 한시적 이사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쿠글러 이사가 임기를 5개월여
남겨두고 사임을 하게 됐죠. 남아있는 쿠글러 이사의 임기 5개월여 간만 이 스티븐 미란이 앉게 됩니다. 2026년 1월 31일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되고요. 별칭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마러라고 합의의 주요 설계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러라고 합의라고 한다면 주요 동맹국의 초장기 국채를 보유하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미국의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를 부흥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합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전에도 미국이 1985년 당시에 이러한 흐름들을 나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이 엔고 상황을 직면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기도 했었는데요. 마러라고 합의의 주요 설계자인 스티븐 미란을 새로운 연준 이사로 앉히게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시장이 조금 시간을 갖고 앞으로 연준 내에 어떤 정책 기조가 펼쳐지게 될까를 가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월러 이사의 경우에는 연준 의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연준의 차기 의장 후보 여러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케빈 해시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 인물들 가운데에서 그중에서도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유력하게 부상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2020년 트럼프 1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금리 인하에 우호적이고 또 특히 이번 7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결정에 반대표를 던진 이사로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월러 이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트럼프 팀과 차기 의장직 논의까지 마쳤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월러 이사의 지명 가능성 보도 이후에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다소 커지면서 S&P 500이 상승폭을 한때 추가로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자, 이렇게 연준 내에 스티븐 미란, 월러 이사의 이제 연준 차기 의장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확인을 하면서 앞으로 연준이 어떤 정책 스탠스를 가져가게 될 것인가를 또 한번 가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22만 6천 건으로 나타났고요. 시장의 예상치가 22만 건 초반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동안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했던 고용 데이터가 다시금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직전주 수치도 21만 8천 건에서 21만 9천 건으로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주 실업보험 청구 건수 역시 전주 대비 수치가 또 상향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구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연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의 경우입니다. 197만 4천 건으로 전주 대비 3만 8천 명가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계속해서 구직이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미국 경제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에 월가에서는 상당히 좀 무게감을 두고 데이터를 해석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까지 들여다봤고요. 뉴욕 연내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도 들여다보겠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 3.1%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도 0.3%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다시금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일라이 릴리의 실적 발표 내용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일라이 릴리가 2025년 2분기 매출은 젯바운드와 마운자로의 판매량 성장에 힘입어 38% 증가한 15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2분기 주당 순이익은 보고 기준으로 92% 증가한 6.29달러, 비일반 회계 기준으로는 61% 증가한 6.31달러를 기록했으며 두 수치 모두 인수된 연구개발 비용 0.14달러를 포함합니다. 2025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 중간값을 15억 달러 상향 조정해 600억 달러에서 620억 달러 범위로 제시했으며 보고 기준 EPS 가이던스는 20.85달러에서 22.10달러, 비일반 회계 기준 EPS 가이던스는 21.75달러에서 23달러 범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일라이릴리 실적 발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줬던 대로 일라이릴리의 주가 충격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매출 자체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155억 6천만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의 컨센서스 1달러까지는 아닙니다만 거의 그에 준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마운자로 매출도 역시 탄탄하게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8%의 성장세를 보여줬죠. 젯바운드, 이 마운자로와 젯바운드 비만 당뇨 치료제 쪽이 일라이릴리의 주요 실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젯바운드 매출도 시장의 컨센서스 31억을 뛰어넘는 33억 8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는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인데요. 다만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포글리프론에 대한 임상 결과가 시장의 실망감으로 이어졌습니다. 72주간 12.5% 감량 효과를 보여줬는데 시장의 예상은 한 15% 감량 효과를 보여주지 않을까였거든요. 그런데 그를 하회했다라는 것에 시장이 크게 실망하면서 매물 출회가 빠르게 이루어진 걸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매출 전망과 EPS 전망치도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연간 가이던스는 상향 조정 역시 동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매출이 600억 달러에서 620억 달러로 예상치 뛰어넘는 모습이었고요. 중간값 610억 달러가량으로 나타나고 있죠. 조정 EPS는 21.75달러에서 23달러, 역시 예상치 한 22달러 선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었으나 앞서서 살펴봤듯이 오포글리프론에 대한 실망감이 일라이릴리 하락의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다음 장 이어서 보시면요. 일라이릴리의 실적 하이라이트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마운자로와 젯바운드 역시 이번에도 실적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운자로는 심혈관의 안정성을 입증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적응증과 관련해서 승인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젯바운드 위고비 대비 체중 감소 효과의 우월성을 입증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하죠. 오포글리프론의 체중 감소율 11에서 12%가량으로 시장의 기대치 15%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경영진은 젯바운드와 마운자로의 강력한 판매 호조 38%의 연매출 달성했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R&D 투자, 제조 역량 확장하고 있다라는 코멘트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포글리프론과 관련해서 코멘트를 내놓은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주요한 질문은 체중 감소 효과가 왜 기대치보다 낮았는가 였습니다. 36주 시점에 11.2% 체중 감소는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GLP-1 치료제 가운데에서는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라는 코멘트 내놨고요. 수치가 다소간에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아 보이는 것은 용량 증량 기간이 조금 더 길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용량 증량 기간을 길게 가져갔던 이유는 실제로 비만 치료자들이 체중 감량을 시도할 때 긴 시간 약을 복용하는 것을 감안해서 그러한 기간을 산정해서 체중 감소율을 집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수치가 조금 낮게 나타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상에서는 더 빠른 증량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이번에는 11.2%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났지만 앞으로 체중 감소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강조했고요. 자, 그리고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일라이릴리의 미국 공장은 셀트리온이 인수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약 품목별 관세를 좀 회피해서 갈 수 있는 우회 경로를 확보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요. 가상자산 시장 그리고 위험자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미국 직장인들의 퇴직연금 시장을 암호화폐와 부동산, 사모펀드 업계 등에도 개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퇴직연금 제도인 401K를 전통적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과 사모펀드 등 대안투자에도 개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런 조치가 블랙스톤과 아폴로, 블랙록 같은 대형 사모펀드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401k 사모펀드 암호화폐와 같은 투자 허용한다는 행정명령 내용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401k 제도라는 것은 미국 근로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 자금을 저축하고 이를 어떻게 좀 고용주가 제공하는가에 대한 직장 기반의 은퇴 연금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시장 규모가 한 12조 달러 가량이 될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 주식, 부동산,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12조 달러 규모의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간밤에 그리고 저희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그려줬던 비트코인 시세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면요. 비트코인 가격 일중 흐름을 들여다보면 한 2%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서명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 밖에 알트코인 자산들도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그려줬습니다. 최근 시장이 다시금 좀 8월 들어서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옴에 따라서 가상자산도 함께 조정이 좀 나왔거든요. 어제만 해도 11만 5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그보다 조금 높은 가격대로 전반적으로 올라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이어서 보시면요. 변동성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8월과 9월이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월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401k 시장이 열렸다라는 것은 위험자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